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저 NK맥스요. 아, 얼마에 사셨어요? 아이고, 15,000원에 30%입니다. 예. 비싸게 사셨네요. 이게 작년에 샀는데 그냥 팔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 좀 상담 좀 받아보려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연결이 안 됐었어요, 시청자님. 예, 진짜 그냥 팔고 싶었는데 그냥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갖고 있었더니 대응이 혼나겠네. 안 되셨군요.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게다가 지금 30%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알고 들어가셨었나요? 아이, 잘 모르는데 괜찮다고 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들어볼게요, 갖고 가야 시청자님. 할런지 어찌 할런지 예, 잘 모르니까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잘 들어주세요. 네, 네. 김정수 전문가님, NK맥스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대가 15,000원이에요. 지금 4월 가격대 이후에 급락했던 시점이 또 8월에 있었잖아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저는 이 기업 미리 물어보셔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네. 지금 잠시 고르지가 못해서요, 상태가. 제가 좀 NK맥스 살짝 더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0원대 사신 가격대라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거의 1, 2분기 시점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악재를 반영하면서 8월에 좀 급락이 나왔었고 이 가격대에서 10,000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00원 이하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슈퍼 NK 임상 투여 완료 소식도 반영하면서 11월에 호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와 함께 10,000원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 점검이 됐습니다. NK맥스는요, 저희가 좀 기술적인 문제를 좀 진단해 드리고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님 다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잠시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NK맥스 진단 갑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네.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좀 되잖아요. 이거 딱 드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약간 의심이 좀 됩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의심이 좀 생겨서 어떤 점에서요? 저는 전량 다 매도 쳐야 된다.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뭐 제가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약간 작전 냄새도 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유 불문 전량 다 매도 의견이고요. 네. 뭐 가격 협상하지 말고 다 팔고 네. 무조건 이 주식은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인데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8월달 보면 작년도 8월달에 이 주식이 13,750원 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17% 급락이 나왔던 자리예요. 1,850원 자리가. 네. 근데 이때가 코스피도 급락했고 코스닥도 급락했죠. 미중 문제 때문에. 그죠? 그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급락을 했었냐면 코스닥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4포인트까지 그러니까
18%, 17% 급락할 때 네. 코스닥이 같이 급락했다 이거죠. 시장의 급락과 같이. 그때가 이제 615포인트 선 정도 급락했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5% 코스닥 어쨌거나 상승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폭락 났던 지점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강력한 지지 자리가 지금 2번 정도 성공적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코스닥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코스피 상황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같이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1985포인트란 말이에요. 급락이 나왔던 자리를 회복하고 나서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한 번도 안 깨요.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식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주식들은 다 위에서 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래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냐 이거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8월 5일 날 1850원 자리에서 코스닥이 같이 급락 나왔던 자리, 코스피가 같이 급락 나왔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 이거는 시장과 같이 급락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같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저점에서 10%, 15% 반등이 다 나온 구간이고 네. 1, 2% 반등 나온 것도 아닌데 네. 또 미중 간의 어떤 이 무역 협상도 최소한의 어떤 스몰 딜이라도 진행됐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해줬냐 이거죠. 그러면 개별 악재가 있어서 그럴까? 네.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악재가 있으면 그 개별 악재를 해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기업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고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네. 기업이니까. 그러면 개별 호재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개별 호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 이 나스닥 상장권 관련돼 가지고 자금 네. 유치도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예. 그 12월 그 9일 날 6%대 이 급등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K맥스가 개별 호재가 나왔던 자리다 이거죠. 그러면 호재가 나왔으면 시장보다도 한참 못 미튼 위치에 있으니까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또 다시 이렇게 급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반등 나오는데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재료가 그리고 작은 호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미국 나스닥 상장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작은 호재가 아닙니다. 이 면역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이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그런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호재가 나오면 살려야 되고요. 네. 그 호재가 위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아래에서 나오는 위치라고 한다면 더 이거는 저는 크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헛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 현혹.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실타래의 어떤 희망.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이 안 됩니다. 가치 산출이 안 되고요. 네. 이 대표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대표에서 어떤 행동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과거에 이런 식의 어떤 내역을 보였던 기업들은 뒤통수 때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횡령이 걸린다거나 아니 주요 임원들이 돈을 뭐 땡긴다거나 네. 이런 조치가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렇게 될 거다, 무조건 그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어떤 이 플로우를 가졌던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패턴을 가졌던 기업들은 일단 저는 발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코스닥, 코스피가 같이 급락을 하고 나서 코스닥, 코스피가 같이 반등이 나왔으면 그에 비슷한 수준의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 그럼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개별 호재가 나왔을 때 네. 개별 호재가 나오면 그거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저점을 깬다? 그러면 이거는 호재가 아닐 수 있고 헛된 희망을 주는 재료일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런 거는 저는 주식 투자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나오면 아예 판단을 아예 안 해요. 거래조차도 아예 안 하고. 이게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면 그런 거에는 승부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부 걸 수 있는 자리에서 승부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그냥 이유 불문 매도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네.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즉시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아니 그러면 네. 그냥 좀 더 올라갈 기미는 없어요? 일단
매도로 의견이 나왔는데 김정수 전문가님. 그 기술 반등을 노리겠다 이건데요. 기술 반등 그거는 뭐 시청자님이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하시는 건데 뭐 약간 투자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죠. 뭐 기술 반등이나 다른 바이오 제약에 대한 어떤 반등을 노리고서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아니란 기준에 서면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다 시장가 매도 의견 주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사건 기억하시죠? 그 장기간 믿고 투자했었는데 그냥 딱 공시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한가 막 갔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그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을 땐 기다릴 수 있어요.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뭐 센티적인 요소, 심리를 건드리는 요소라면 지금 중동발 악재처럼 이런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네. 살아나거든요. 네.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판단조차 안 되는 기업들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 자체는 도박을 하는 거죠. 운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주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는데 이건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결과 여부를 떠나서 계속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즉각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가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투자 의견을 줄 의견이 없는 거예요. 좋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의심이 계속 된다 이거죠. 이런 패턴을 보였던 기업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식 이 판에 껴서 15년 이상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플로우를 가졌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상패 네. 나왔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신라젠도 제가 하한가 많이 피해 드렸었거든요. 그 병영 그 관련된 부분들 제가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캐치한 다음에 데이터 조작 관련된 노이즈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신라젠도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하고 한 2달 동안 잘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2달 뒤에 이제 하한가 갔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 될 주식. 이런 걸 쳐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야기 쭉 들어보셨어요.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전망을 내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었고 따라서 즉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지만요. 다소 좀 위험한 종목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힘내시기 예,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아, 어려웠습니다. NK맥스였습니다.